현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춘 사냥꾼처럼 그렇게 국민의힘,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은 여러 방면에서 윤 대통령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덫도 준비해 놓고 있고 여유만만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가지고 온갖 것들을 꺼내서 신문 톱에 올리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보수는 물론이고 그래도 객관적이다 하는 그런 국민들, 지식인층 이쪽에서 개탄을 금치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다시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하고 텔레그램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것을 가지고 대서특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사는 이것을 왜 좌시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국민들의 눈을 그게 무엇이 됐든 아무리 지저분하거나 한심하거나 상관없이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와서 국민이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또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와서 국민이 그것을 바라보게 하려는 그런 심리로 이것을 좌시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도 보입니다. 국민 눈만 가리면 된다 하는 뜻이죠. 얼마 전 교통사고로 우리 서울 시민이 여러 사람 목숨을 잃은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 사고 현장에 김건희 여사가 등장했다 하면서 꽃다발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마음을 담아서 놓아놓은 물건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앉아있는 사진을 또 보았습니다. 어떤 신문에서는 화보 찍었느냐, 심야에 화보 찍었느냐 이런 말도 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하필이면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는 그 사고 현장에 그렇게 나타난 것을 보면서 일부 좀 심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이 이슈를 잡으면 국민들이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여기에 매몰될 것이다. 소위 음모론 이런 것도 대두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바로 이 6개월 전에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냈다 하는 이것을 또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이들은 신념이 없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념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아주 대단히 독특한 신념을 지닌 그런 사람들인 모양이다 싶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오늘 잘 먹고 오늘 하루 죽지 않고 살면 그것이 모든 것이다. 어제도 돌아보지 않고 내일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순간순간을 줄타기 하듯이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신념인가 이렇게도 보입니다. 이런 것이죠. 오늘 새로운 이슈를 터뜨려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뉴스가 지면을 덮는 겁니다.
TV 화면을 덮는 겁니다. 이것을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고 있다. 바로 이러니까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거의 극악이다 했던 보수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이재명 민주당이 점점 자기들이 신사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들이 진짜 보수인 것처럼 이런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용산과 국민의힘이 무슨 짓을 하든 바로 이 순간에도 그 사냥꾼으로서의 눈길을 결코 늦추지 않고 국민의힘을, 용산을 잡아먹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계속 진행시키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리 이야기를 하면 이제 테이블이 있다고 합시다. 이 테이블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올라왔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가능하기도 하고, 대한민국이 이것 때문에 파산을 하든지 몰락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올라와 있는데, 용산에서는 계속 대중의 호기심, 대중의 다소 천박한 궁금증, 이것을 자극할 만한 이슈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빼앗기, 이슈 장악하기에 승리하면 그러면 다 된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정신을 차리고 지금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 테이블 위에 치명적인 중요한 이슈를 그 잡다한, 그 너절한 이런 추잡한 수많은 이슈로 덮는 것이 아니고, 치명적인 이슈에다가 자기들이 갖다 올려놓은 그 수많은 이슈가 똑같이 그냥 적나라하게 늘어져 있게 될 뿐이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문제로 덮는다는 것은 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문제의 숫자를 늘리고 더 어느 날 그냥 단번에 폭삭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을 스스로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법이 정말 정권 말기라면, 방법이 없으면 그렇게 지금이라도 모면을 해보자 하고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정권 중반도 넘지 않았습니다. 반도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지금 이러한 수법이 처음인가? 또 그게 그렇지도 않습니다. 거의 정권 초부터 이 수법을 써왔다. 배수진을 친다? 아니면 목숨 걸고 거짓말을 한다? 이것이 정권 초부터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 앞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국민들 앞에 그저 휙 하고 햄버거를 던져 놓는 겁니다. 또 그 짓을 하고 또 그 짓을 하고 해서 국민들이 이제 주는 대로 햄버거만 꾸역꾸역 먹어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한국인을 모르는 것이죠. 주는 대로 먹으니 됐다, 옳다, 됐다 할 일이 아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햄버거에 질렸고, 이런 짓을 반복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물이 났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쌀밥에 김치를 찾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그게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한국인이라면. 그런데
자, 이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국정이라고 하는 것이 더더구나 햄버거만 먹여서 되는 일이겠습니까? 입맛 하나도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설상가상이요 점입가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기에 처했으면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문제가 생겼으면 그 상황을 타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다른 문제를 끌고 오다니 언제부터 이런 것이 생겨났고 그랬는지 우리가 기억하는 일들은 많이 있지만 지금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게다가 문제로 문제를 덮는 이 방식은 지금까지 버텨왔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할지 모르지만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더는 못 가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미소 짓고 있는 것이죠. 그저 입 벌리고 기다리면 된다. 거의 이런 식인 겁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했다가 심하게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상황이 달라도 엄청나게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더 이상 대통령 못 시키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다른 것이죠. 바로 그래서 보수 정치 평론가 황장수 씨가 이거 국민투표로 하야 결정하자 하는 이야기까지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의 뜻이 무엇인가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저 윤석열을 어떻게 쫓아낼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국민이 불러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 그러는데 바로 윤석열을 대통령 만든 보수가 저거 어떻게 빨리 끌어내려서 내보낼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고 했죠. 바로 그 불러낸 국민이 나가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이 유튜버 그 생태계만 좀 보더라도 좌파 유튜버는 방송 그 하나 올리면 그저 100만씩 갑니다. 보는 그 숫자가. 그런데 보수 쪽 유튜버는 분명히 그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 그때 아주 열심히 그리고 인기 폭발했던 그런 인기 있던 유튜버도 이제 겨우 10만 이하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만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윤석열을 불러낸 보수층이 속이 터져서 도저히 참다 견디지 못해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보수 유튜버의 방송은 보수가 보겠죠. 그들이 떠나버렸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노인을 잉여인간, 노인을 쓰레기 취급을 하고 있죠.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교통사고를 내도 노인이면 몇 살짜리가 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들 그들이 노인이어서 그래서 이미 세상을 떴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빠져버린 것이냐? 그것은 아니겠죠. 그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하듯이
지금 노인이 많아서 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인 인구는 줄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었던 그 국민이 윤석열을 지금도 지지하고 윤석열의 정책을 홍보하고 있는 그 유튜버들을 떠났다. 뭐 비판하는 사람도 윤석열을 위하여 비판하는 유튜버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그것은 윤석열을 지지해줄 시민사회의 생태계가 붕괴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늘공 탓을, 공무원들을 늘공들, 저 무능한 것들, 늘공은 앞에 나서지 마라 이러면서 신문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기사에서는 늘공을 늘 짓밟았습니다. 건전한 공무원 생태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의대 증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죠. 지금 아무리 미봉책을 쓴다 하더라도 저 의료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쪽의 생태계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다른 것도 일일이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이 생태계라는 것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안 됩니다. 좌파 시민사회가 윤석열의 생태계로 그렇게 환골탈태해서 자라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이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윤석열은 이제 희망을 걸 곳이 사라진 겁니다. 그게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인 겁니다. 자기 편을 들고 지금도 자기를 지지해주고, 아니 그 여론조사에서 20%대를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달콤하게 여기고, 그런데 현실은 본인이 달콤하게 여기든 말든 상관없이 발밑이, 발 아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자초한 면이 상당히 크죠. 근데 그것을 떠나서 그냥 현실이 그겁니다. 나쁘게 말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다. 사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희망이 끊겼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지금 보수가 그래도 윤석열을 대통령 만든 데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보수가 윤석열 지금 그만두고 나가라 하는 것은 적의 손에 죽기 전에, 적의 칼에 죽기 전에 스스로 그래도 떠날 준비를 하고 떠나게 하려는 그런 배려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데자뷰 현상, 그와 같은 겁니다. 기억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하야하라고 했던, 지금이 바로 딱 그 상황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번에 그 한동훈 후보 텔레그램 문자, 이것도 신문마다 누가 옳다, 누구에게 유리하다, 이런 소리들을 하는데, 우선 이 뉴스 자체는 김건희 씨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힘을 쓰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좌우하는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큰 문제가 되겠죠. 역시 파탄이 나는 그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김건희 씨가 사과를 한 해 만에 하는 것으로 총선을 앞둔 비대위원장을 나가라고 했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죠. 그러면 윤석열의 마누라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를, 총선을 휘둘렀다는 이야기냐, 김건희 문자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민의힘에서 밥 먹으면서 한동훈이 나가라고 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 밥 먹으면서 한 이야기다 해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확인까지 해주고 말았습니다. 또 김건희가 사과를 했으면 총선에 패배 안 했을 텐데 라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김건희 씨가 뭔데 또 총선에 패배할 만한 국민이 너희들은 다시 믿어줄 수 없어 라고 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김건희 씨 사과 말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다른 잘못은 일체 없다는 겁니까? 지금 이야기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들이 이미 지적을 했듯이 김건희 씨가 사과를 한다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 마누라 문제입니다. 또 좀 넓게 잡아서 잘해봤자 대통령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에서 사과할 자리를 깔아줄 문제 아닌 것이죠. 더더구나 이것은 국회의 문제는 더욱 아닌 겁니다.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다들 느낄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이런 문제를 한동훈에게 문자로 보냈다. 그러면 둘이 절친이라는 걸 알려주겠다는 거냐? 아니면 이미 총선 전에 한동훈은 김건희의 졸개로서, 김건희의 부하로서 김건희가 소뚜껑 운전하는데 소뚜껑 손잡이 노릇하고 있었다는 거냐? 이렇게 되면 총선 공천에도 김건희 씨 입김이 들어갔는지를 조사해야 할 겁니다. 그래,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그 탄핵을 걱정하는데, 탄핵 표결 들어가면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8표 안 넘어가면 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자, 몇 표 지켜야 하는지 딱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15표 지켜야 할 겁니다. 표 단속한다는데 지켜야 할 표는 8표가 아니고 15표다. 그런 것이죠. 이 김건희 씨의 그 텔레그램 문자, 이걸 보면 2024년 1월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디올백하고 관련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더라. 뭐 이런 것이 이제 보도가 된 것이죠. 일단 한 가지를 보면 한동훈 후보가 지금 사실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하면서 밝힌 게 있죠. 그걸 보니까 김건희 씨는 한동훈에게는 사과 못할 이유를 밝혔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동훈 씨 주장이 좀 더
신뢰가 가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데 이게 또 무슨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하고 서로 척졌다, 뭐 원수 같은 상태다, 감정이 상했다 이러는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한동훈이 어떤가를 보면 되죠. 지금 한동훈 씨는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를 했습니다. 한동훈이 제일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측근이 한동훈의 선거를 돕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면 말 다 한 것이죠. 그들이 친했느니 싸웠느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이슈 놀이를 하고 있는 거다. 국민이 똑바로 보면 간단하게 정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 7월 5일 한동훈 후보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김 여사가 보낸 문자 내용에 사과하고 싶다는 표현도 있었지만 사과를 하는 것이 왜 안 좋은지에 대한 사유를 쭉 늘어놓는 부분도 들어있었다. 이게 기사 제목으로도 뽑혔죠. 그런데 이것을 보는 순간 야, 한동훈, 김건희 당신들 둘은 어째서 말이 이렇게 천박하냐, 둘 다 어쩌면 이렇게 교양이 없느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아내이고 영부인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을 좋아하고 그 김건희 씨의 문자 메시지를 읽고 그걸 읽고 답변을 안 하는, 감히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김웅시 말에 의하면 해당 행위다. 윤석열 대통령이 분노할 만한 일이다. 무엄한 짓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상스러운 것인가? 둘 다. 이런 면들이 국민들 앞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텔레그램 문자를 CBS 김규환 논설실장이 부적절한 것은 제외하고 재구성해서 공개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텔레그램 문자는 보낸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최초에. 그러면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이겠죠. 그러면 누가 이것을 밖에 내보냈을까? 보낸 사람이 내보냈다고 칩시다. 즉, 그 가능성은 CBS라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김건희 씨는 항상 좌파 언론하고 무엇인가를 믿고 하더라. 종북 좌파하고만 믿고 통일 사업을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 국민들한테 나온 정보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씨가 또 좌파 언론과 손을 잡았구나. 그렇다면 김건희 씨가 내보낸 것일까? 우선 이쪽으로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 씨가 자기의 문자를 감히 씹어서 모욕감 때문에 이것을 밖에 흘린 것인가, 이번에 내보낸 것인가? 그러면 여기에서 또 있죠. 이걸 이렇게 내보내면 되는 것일까? 왜냐하면 이 둘 사이에 부적절한 내용은 뺐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한동훈 둘 사이에 무엇인가
불건전해 보이는 사적인 문자질, 이게 공개되는데 그러면 김건희 씨가 이거를 원하겠는가? 이제 이런 의문도 생기는 겁니다. 아니면 한동훈 씨가 김건희 여사와 사적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다, 이러면서 내보낸 것일까? 사실 김건희 씨가 한동훈 후보에게 그 앙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저런 지엄한, 그렇게 떠받들고 있는 그런 김건희 여사의 입장에서는 그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나는 한동훈 싫어요. 그러면 옆에서 김건희 씨 말대로 다 알아서 처리해 줄 겁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나온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저 한마디 밥 먹으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러면 한동훈 꺾어내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김건희, 한동훈 둘 사이에 무엇인가 부적절해 보이는 CBS 이야기가 그것이죠. 그런 사적인 문자질을 했다 하는 거를 이렇게 대서특필할 일인가? 그런데 이렇게 또 자기들이 어떤 이유로든 밀고 당기고 하면서 어느 쪽도 저지를 수 있는 것처럼, 어느 쪽에도 이익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이슈 만들기, 이슈 장악하기, 여기에서 중간에 깨어져 나가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손끝에서 놀아나는 정당이 돼버립니다. 아주 하찮게. 그리고 그런 국민의힘은 망해버려야 하는 그런 정당이라고 국민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 정치적인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먼저 풀기 시작하는 지점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을 보고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도 맞고, 이것은 이것이다 라는 걸 빼놓고 5만 가지가 더 있을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의를 지켜야 하고, 그리고 물론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게 적어도 대통령 아내, 정당의 대표,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 보면 CBS 김규환 논설실장도 부적절한 내용을 숨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적절한 내용을 숨겼다는 것을 포함해서 통째로 이 이야기가 다 나와버린 겁니다. 다 공개된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있었다.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사실은 이런 게 더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부적절한 숨겨줘야만 할 내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김건희 여사는 타격을 입게 되겠죠. 자,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한동훈 측에서 내보낸 것으로 일단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둘 다 어느 쪽이든 보낸 사람 아니면 받은 사람이 내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동훈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추측을 해보면, 윤석열, 김건희가 한동훈의 든든한 배후라는 것을 역으로 이렇게 마치 티격태격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입증을 해버리는 겁니다. 벌써 뉴스에서는 이번의 이 논쟁, 이것이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되는데 유리하다, 선거에 크게 도움이 된다 하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사건, 김건희 씨가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해서 보냈는데 그걸 빼고 공개했다. 그것도 우리가 좌파 언론이라고 하는 CBS가 아주 우리의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명수 기자, 최재형 목사 이러더니 또다시 CBS에서 여기에서 그런 것을 내보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메이저 언론에서 그 위에 대문짝만하게 이 기사를 올리면서 김건희 여사 얼굴을 싣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얼굴을 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사과를 어떻게 했다고 말하더라 하면 한동훈 후보 얼굴을 실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동훈, 김건희 엮어서 그게 어떤 추문이라도, 그게 설령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냄새나는, 무엇인가 연기가 나는 이야기면 관심 없던 국민도 끌어들인다. 선거는 이렇게 홍보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 이 뉴스를 보면 한동훈 후보가 얼굴이 크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홍보입니까? 김건희 씨 얼굴은 안 뜨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얼굴을 같이 띄우던가, 양 당사자니까. 결국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새로운 이슈를 테이블에 집어 던짐으로 해서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알지도 못하고 한동훈 후보는 크게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에게도 좀 이익이 되긴 했을 겁니다. 과거에 사과 안 했고 지금도 사과하지 않고 있고, 그렇지만 과거 어느 시점에 나는 사과할 마음이 있었다. 저 여자는 사과할 마음이 있었던 여자래. 이게 얼마나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이점은 있다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한동훈 후보는 아무리 봐도 김건희 여사보다 그 역량이 한참 뒤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김건희 여사를 욕먹게 만들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앞날을 더욱 벼랑 끝으로 밀어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한동훈 씨는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둘이 부적절한 문자를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내지는 윤석열의 사당이다. 김건희 씨가 여당도 좌지우지 했다더라. 윤석열, 김건희가 또 좌파 언론과 손을 잡았구나.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각인시킨 겁니다. 당장 하루 이틀 사이를 두고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주 세차게 정식 절차, 법을 가지고 현 정권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최상병 특검법만 하더라도 그렇죠. 아주 세게 나가고 있죠. 언론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늘 남들도 그러긴 하더군요. 큰 것이 온다 하는데
민주당이 결판을 낼 바로 그것은 지금 최상병 특검법 저런 정도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지금이 원피스에서 마린포드 정상전쟁 정도 된다고 했을 때 흰수염이 지키다가 싸우다가 목숨을 던지고 에이스가 싸우다가 목숨을 던지고 그리고 루피가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몇 년을 갈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통해서 겨우 지켜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흰수염도 에이스도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